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석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너무 북한에서 망종이 너무 심합니다. 그 정도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 김정은이 실수를 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1950년대 김일성의 생각과 지금의 김정은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 즉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곤 있었죠. 정말 김정은이가 꼴값 하는 거죠, 꼴값. 김정은이는 정말 바보 같아요. 김정은을 도와주는 참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부하는 참모들밖에 없어요. 아부 안 하면 전부 다 방수시키죠. 그리고 그러다 이제 교육하고 나서 이제 다시 들여오는 그런 방법을 김정은이 쓰고 있죠. 자, 김일성이는 참모들이 꽤 있었어요. 유능한 참모들이 꽤 있었죠.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참모들이 꽤 있었죠.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있는 최룡해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제 참모 잘했었죠. 근데 지금 김정은의 참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모가 없다 보니까 김정은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제주의자의 독재자, 최고의 독재자예요.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이 없죠. 비이성적, 반이성적인 그러한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민주주의자.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에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죠. 누구? 김정은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민족적, 비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다? 김정은이죠. 그걸 추종한 세력들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뭐였냐면 북한 붕괴를 가속화하는 꼴값다는 민족 반역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침공했을 때, 남북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당시는 북한이 훨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리고 무기체계도 완벽했습니다. 그 전쟁 조건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능가할 수 있어요, 북한이? 기습적으로 한두 발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에 한두 발 정도 미사일 발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그 날이 통일되는 날이죠.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있습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알고 있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40대 1 정도 그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국민들의 이성이라든가 지식 수준이라든가 의식 수준 자체가 북한을 능가하고 있고 게임이 안 되게 벌어져 있는데 김정은의 오판은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겁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이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까부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러시아로부터 돈 좀 받았다 이거죠. 무기 팔았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이제 무역이 재개되면 북한 경제가 약 0.5% 정도 성장하리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민족 반역자이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도 없어요. 어떤 정의를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의 무기 공장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은 미사일 정보 같은 것을 시험해보는 시험장이 바로 북한이에요. 거기서 받은 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화폐를 해킹해서 갈취한 그런 돈을 자기 자신과 무기 생산에만 쓰고 있는 김정은이 사람입니까? 리더예요? 북한 동포들 정말 불쌍합니다. 그렇죠. 불쌍하죠. 그리고 김정은이 효도 자체가 없어요. 효성스러운 생각이 없어요. 얼굴을 6번이나 수술했죠. 누구 닮도록? 자기 할아버지 닮도록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자기 아버지 유언도 묵살해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 기념탑 철거했죠. 평양과 개성을 오가는 고속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약 높이 30m로 된 화강암 저역물로 남북한 여성들이 그 한반도를 쫙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상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자체를 어떻게 됐어요? 1월 15일 날 2024년 1월 15일 날 김정은이가 이 기념비가 눈의 가시야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같은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거 이제 말하니까 철거된 거예요. 참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그 최후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를 증명해 주듯이 어떻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MZ세대들이 체제 염증을 느껴요. 이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2023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 중에서 약 200명입니다. 196명인데 그 중에서 20대, 30대가 거의 어떻게 되면 100명을 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탈북자들도 정말 그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MZ세대들이 바로 노동자로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유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는 거죠. 북한에서 받고 있던 대한민국이란 존재는 남한이죠. 그때 그들이 보는 남한은 존재는 뭐죠? 해방시켜야 할 존재다.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존재다. 그렇지만은 실제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소식을 들었을 때 대한민국 정보를 접했을 때 왜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다는 거죠? 정말 믿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탈북한 분들이 되게 그래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 벌써 2년 됐습니다. 12월 달에 뭐 했습니까? 북한에 번지고 있는 한류가 있었죠. 한류를 막기 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식 말투, 자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식 말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배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처벌까지 시작했습니다. 처벌을 한국 노래를 따라하거나 한국 영상물을 배포하거나 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하기 시작했죠. 만일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북한으로 암암리에 몰래 숨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더 깊게 단속을 하게 된다면 더 깊게 숨어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MZ세대들은 바로 이제 북한의 적이에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북한의 MZ세대들은 바로 뭐냐면 돈이면 다예요. 돈. 자본주의 사상이 많이 물들어 있는 정말 그 자본주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거의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시간이 경과할수록 김정은이 통치술과 MZ세대들의 그 격차는 자꾸 멀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겠죠. 탈북자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북한은 탈북하기가 참 어려워요. 러시아와 중국과 접해 있고 국경이 접해 있고 그다음에 양쪽이 전부 다 바다입니다. 서해, 동해죠. 그다음에 DMZ가 있으니까 정말 탈북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탈북자는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 최근에 또 데일리 NK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중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20대 여성들을 약 40명을 찾아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2023년도 새해 소망이 뭐냐 물어봤더니 더 이상 북한에서 자기들을 잡아서 북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김정은이를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북한 실상들입니다. 김정은의 실상들이죠. 정말 꼴값도는 민족 반역자 김정은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 4월 11일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런데 서울의 어느 지역에 나온다는 정말 민족 반역자 같은 반역자를 동조하는 비이성적인 정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김주애가 다음 차기의 북한의 리더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궤도로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평을 했어요. 평. 정말 그 사람 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정말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시간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가십상으로 가십거리로 이렇게 얘기거리로 하면 안 돼요. 정말 국민들과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정규 방송에 정규 방송 시간에 정말 보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돼요. 동구권이 붕괴될 때 어떻습니까? 독재자들은 사형 총 맞아 죽었습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차우세스크 어땠습니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땠습니까? 2000년, 2003년, 2002년도 이때 우리도 차우세스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다. 심리전을 막자. 황색발언을 막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언론 보고가 공유됨으로써 꽝꽝 얼어붙은 한 번도 녹지 않은 얼어붙은 동토의 평양이 정말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차우세스크가 생각난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본주의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줌으로써 김정은의 체제와 북한 체제를 묵시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결집성을 과시해 줌으로써 정말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북한 추종 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